안녕하세요. 김기대 폴리경차랑 마라톤 모의사 시즌 2 우리 오케이 저희들 6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길지요? 여러분 갑니다. 자, 오늘도 저희 10문제 깔끔하게 월요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해야죠. 여러분, 옳은 것은 공공질서죠? 자, 우리 경찰의 임무는 뭐예요? 우리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그 다음에 공공의 질서와 위험 방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공공질서란 무엇인가를 한번 해볼 건데, 공공질서라 함은 당시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국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 되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무슨 규범? 여러분, 성문규범이 아니죠? 무슨 규범? 불문규범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문규범의 모든 것.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두 번째 갑니다. 현대 사회의 각 생활 영역에 대한 전면 규범화 경향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분야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우리 각 생활 영역에 대한 전면 규범화의 경우에 따라 이게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확대가 아니라 축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문 규범이 성문 규범화가 많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점점 오늘날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이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신뢰 보호의 원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 법원칙이었습니다. 근데 행정기법법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성문법화가 되기 때문에 공공질서는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공질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 개념이다. 아니죠. 상대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질서란 게 바뀌어요. 공공의 질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막 군사 독재일 때는 진짜 질서가 막 엄격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자유분방한 것도 질서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뭐 공공질서와 관련하여 경찰의 개입 여부는 경찰권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는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헌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엄격한 합헌성을 요구한다. 딩동댕동.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니히의 내부 고발의 정당한 요건이 아닌 것은요. 클라이니히 내부 고발. 우리 클래끝만 잘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외부에 공개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모든 내부 채널을 다 활용하고 안 될 때 우리 공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외부에 공개한다. 노노노노 되겠습니다. 자, 내부 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근거? 합리적 근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 자,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는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그리고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세 번째 되겠습니다.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자, 메슬로나 우리 엘더퍼는 생안사존자 ERG 수평이었죠. 근데 허즈버그는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요인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위생 요인입니다. 위생 요인. 다른 말로 무슨 요인? 불만 요인이에요. 불만 요인. 그런데 이건 동기 요인, 만족 요인 되겠습니다. 동기 요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꽉 게이지가 차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넘어간다 안 간다? 일로 가지는 않습니다. 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불만의 반대는 불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쁘잖아요. 이게 나쁘면 일을 하네요. 하지만 이게 좋다고 해서 열심히 미치도록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무 자체, 직무적 요소입니다. 직무. 이걸 건드려야만 열심히 한다라고 보면, 이건 직무 상황적 요소고 직무 주변의 요소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 경찰관님들이 여러분 막 나쁜 놈처럼 칼 맞고 이럴 때 여러분 돈도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막 내가 성취감 이런 걸 느낄 때 열심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갑니다. 인간의 욕구는 불만과 만족의 감정에 대해서 별개의 차원에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불만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은 딴 거다. 동기 요인은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막는 작용을 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동기 요인은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불만을 막는 거는 무슨 요인? 위생 요인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위생 요인.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만 요인이 제거되면 근무 태도의 단기적 변동은 가능해요. 하지만 장기적 효과는 전혀 없다. 그 장기적 효과를 노리려면 이런 우리 동기 요인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위생 요인의 충족은 불만을 줄이며 동기 요인의 충족은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파이팅 넘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4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요즘 많이 까무셨을 겁니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해볼게요. 자,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여러분, 웬만한 건 다 돼요. 자, 준다 수임 기관이다, 받는다 위탁이요. 자, 얘가 얘한테 주죠. 자, 볼게요. 얘가 얘한테 줍니다. 얘는 수임 기관이에요. 수임. 얘는 이제 얘가 위임이죠. 위임. 잠깐만요. 요 넘깁니다. 얘가 넘깁니다. 뭐라고요? 위임 기간. 얘가 받는다 수임 기간이에요. 얘한테는 여러분 웬만한 건 다 해도 돼요. 얘가. 그런데 이건 안 돼요. 미리 나한테 다 사전 승인을 받아라. 그건 안 되죠. 그럴 바에는 왜 넘겨?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대해서 위임 및 위탁 기간은 수임 및 수탁 기간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딩동댕동. 그래서 이것 빼고는 다 돼요. 자, 위임이랑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애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애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한다. 이건 위임이 아니고요. 뭐예요? 위탁이다라고 보시죠. 위탁.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번 보시면 행정기관의 장애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애에게 맡기잖아요. 다른 행정기관.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셔야 된다? 위탁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수임 및 수탁 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고 지휘 감독 가능해요. 그 다음에 처리가 위험하거나 부당하게 인정될 때 이걸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도 있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당연히 점검해야 되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움 따위는 있다? 없다? 없다. 갑니다. 자, 5번 되겠습니다. 5번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현행 경찰 직관 직무집행법의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요렇게 바뀌었죠. 7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이내에 요거 보시면 되고요. 바뀌었습니다. 다만 청구기기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3항 1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몇 명?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내용 바뀌었습니다. 요 내용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회 과반수 이상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으면 안산바로 안날로부터 3년 발생날부터 5년간 행사해주면 시효의 완성이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소속 경찰 공무원의 직무 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청, 지방해양경찰청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안 돼요? 경찰서는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의 위원회 바뀌었는 거는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깔끔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정리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5문제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이제 또
우리 하프 뛰고 한다고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보시면 여러분 꼭 합격하실 겁니다. 여러분 경찰학 고득점 합격한다. 자 여러분 우리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오케이 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